네,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현명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이카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년 코이카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올 한 해 코비드19 상황에서 코이카 내부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3일 동안 많은 성원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이카 이사장 손혁상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소통의 주간 행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개발협력에 헌신하는 파트너분들 그리고 개발협력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일반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주간 행사는 금년도 경영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더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관과 경영 운영 부문에서 국민과 고객 참여를 기반으로 개정된 중장기 경영 목표와 ESG 경영 추진 성과, 조달 입찰 방안 등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년도 코이카는 청년위원회, 시민참여 혁신단,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 목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 ESG 경영팀과 동장 성장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점단 지원을 위한 동방성단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좀 더 국민과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해서 ESG 경영실천 선언문 채택을 통해 ESG 경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주간 행사의 후반부에는 코이카의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3년에 걸쳐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 녹록치 않는 사업 여건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코이카는 사업 수행 파트너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 파트너와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금년도 전문 인력 지원 경비를 현실화했습니다. 또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력하지만 사업 수행 파트너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코이카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파트너 기관과 관계자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개발 협력에 대한 의지와 최전선에서 맡으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발전 성과가 후퇴되고 분쟁과 난민이 증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식량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화된 개발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코이카는 통합적 접근,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확대 등 경영과 사업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또 들으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근본 소통의 주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장님의 개회의 말씀이었습니다. 1년간 코이카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동시에 정말 그 외부적으로 정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우리 코이카를 잘 이끌어 주신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ESG 경영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코이카 ESG 경영 실천 선언을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순서는 고객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 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선언함으로써 ESG 경영에 대한 약속 및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코이카 ESG 경영 추진 의지와 방향을 우리 국민과 고객에게 선언하고 우리 기관 ESG 경영 대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ESG 경영 실천 선언을 낭독해 주실 분들 무대로 모시겠는데요.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님과 직원 대표이신 코이카 청년위원회 대표 백주영님 그리고 이승윤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세 분이 함께 서 주셨는데요. 손혁상 이사장님 그리고 청년위원회 대표 두 분 ESG 경영 실천 선언을 지금부터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선언문.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은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ESG 경영을 기관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ESG 경영을 선도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경영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감, 기후 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및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지구촌 전 지역 우리 이웃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투명한 헌법 경영을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고객, 파트너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조직 문화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일동.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오늘 낭독한 선언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고요. ESG 경영 이행 전략 한 번씩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요,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관련 소통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기획조정실 김지용 과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관련 소통 성과 공유를 발표하게 된 기획조정실의 김지훈 과장입니다. 네, 올해 코이카는 다양한 파트너분들과 소통을 해서 기관의 최상위 전략인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통의 주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성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중장기 경영 목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코이카에는 정말 많은 전략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고객분들이 하나의 전략을 기억해야 하셔야만 된다면 저는 단연코 코이카 중장기 경영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경영 목표는 우리 기관의 최상위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전략들도 이 중장기 경영 목표랑 연계되어서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 경영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기관의 미션, 비전,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 과제들로 구성된 일종의 5개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이카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인데요. 따라서 코이카도 준정부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따라야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운법 제46조에 의거해서 저희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 코이카 입장에서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해야만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중장기 경영 목표는 단순히 전략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고 평가 기준으로서의 작용도 합니다. 기재부의 경영 실적 평가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고요. 또 중장기 경영 목표가 저희 기관의 부서와 직원분들의 성과의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매년 변경하는 롤링의 과정을 거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운법 제46조에 의거해서 매년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사실 전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유연한 어댑티브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는 어떤 도구적 수단이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전략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올해 10월에는 코이카가 중장기 경영 목표 2022-2026년 5개년 목표를 10월에 수립했고요. 상급 부처인 기재부와 외교부에 제출한 바 있고요. 또한 8월에는 기존의 경영 목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코이카는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를 고도화하고 가다듬어서 더 외부 환경에 부합한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경영 목표의 구조인데요. 네, 중장기 경영 목표는 사실은 모든 부서가 참여하고 모든 업무, 코이카의 모든 업무와 성과들이 망라된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한 150페이지 정도의 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 줄로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중장기 경영 목표 체계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체계도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의 상부 구조는 이제 가치 체계라고 불리고요. 이 가치 체계에는 코이카가 달성해야 되는 미션, 비전, 어떤 가치,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 담겨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치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 과제로서 액티비티로서 하부 구조는 전략 체계라고 합니다. 이 전략 체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필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개의 각각의 주제에 또 4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총 16가지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과제들을 이행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코이카가 정말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과 정말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중장기 경영 목표를 개편을 한 바 있는데요. 기존 중장기 경영 목표는 이제 보시는 화면에 네, 오른쪽에 있고요. 네, 개편된 건 왼쪽에 있는데요. 이 개편된 내용은 추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변경하고 롤링하고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다만 이 과정을 6단계로 이제 러프하게 나눠 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을 텐데요. 특히 이 6가지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이 이제 전략의 수립 어떤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고객분들 그리고 파트너님들의 어떤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 3단계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파트너분들과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로 더 정교한 전략을 개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파트 1으로서 중장기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중장기 경영 목표를 올해 어떻게 개편했는지에 대한 소통 성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기본 방향은 코이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장기 경영 목표라는 방향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와 소통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고객의 그리고 파트너의 기대에 부합하는 우리의 전략의 틀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었고요. 이러한 방향 설정 하에 환경 분석을 해보았어요. 크게 외부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 각각 3가지 꼭지로 총 6가지 꼭지로 환경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 따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큰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고객의 기대가 전략 수립 과정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니즈와 어떤 의견 그리고 기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사점이 있었고 또 이 수립된 전략을 소통하는 방식 측면에서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방식을 활용해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내부 환경에서는 뭐 다양한 3가지 어떤 시사점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우리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정말 현업 우리 개발 협력의 본업에 부합하는 어떤 전략과 본업과의 괴리가 없는 그런 전략을 만들자라는 게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 3가지, 내부 환경 3가지의 꼭지를 클러스터해서 좀 3대 전략 기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적인 확대, 그다음에 고객의 참여의 질을 개선하는 질적 개선, 끝으로 이렇게 수립된 전략을 어떻게 고객한테 잘 딜리버리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재와 방식, 이 3가지 측면으로 올해 전략 수립 과정에서 파트너분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네, 이 3가지 기본 방향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할 때 우선은 고객분들, 저희 파트너분들의 특성을 먼저 알고 그분들에 맞게 어떤 그 시사점에 맞게 맞춤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저희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고객들을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세분화했고요. 또 외부 고객은 우리 일반 국민, ODA 파트너, 여기 계신 저희 파트너분들 그리고 저희 ODA 사업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님들로 나눴고요. 내부 고객은 저희의 직원들. 그래서 총 4개의 고객군으로 세그멘테이션하고 이 각각 고객군의 특성에 기반해서 저희가 전략에 대해서 잘 여쭙고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군별로 다른 특성에 기반해서 전략에 대한 맞춤형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추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고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양적 확대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우선은 전략 수립 과정 단계별로 고객의 참여를 체계화하되 그 기존의
참여하지 못했던 고객군들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1단계는 대국민 참여를 통해서 중장기 경영 목표의 방향성을 수립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 시민참여혁신단, 청년위원,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없었던 저희 ODA 파트너분들을 의견을 물어서 저희의 그 중장기 경영 목표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대국민 참여를 통해서 수립한 개편 방향에 대해 저희 내부 고객인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부서장님들, 저희 주니어 직원들, 과장급 실무 직원들 모든 분들, 본부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떤 전략 수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해외 사무소 직원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더욱 현장감 있는 전략 초안을 수립해 보았고요. 끝으로 마지막 3단계 이 초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그리고 각 분야별 섹터별 전문가님들 특히 그리고 저희 코이카에는 정말 전문성이 있으신 비상임 이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님들의 어떤 통찰과 조언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경영 목표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고객의 참여 방식의 개선, 어떤 질적 개선을 저희가 도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참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전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고객분들에게 저희 전략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여쭤보기보다는 코이카는 어떤 곳이고 코이카의 전략엔 어떤 함의가 있고 현재 개발 협력에서의 어떤 동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명을 드림으로써 정말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어떤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질적 개선을 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군별 어떤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소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 같은 고객 세그멘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분들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국민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ODA가 생소하신 그리고 개발 협력이란 그리고 코이카란 어떤 그런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더 이제 개발 협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여서 의견을 묻는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이제 고객의 참여의 질적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통합적 접근이라고 함은 어떤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중복과 어떤 낭비가 아니고 정말 통합적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뜻이고요.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것도 물론 유의미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객군별로 그리고 파트너분별로 전문성이 다르시고 경험이 다르시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거에 맞게 맞춤형으로 질문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파트너분들과 소통이 정말 통합적으로 정말 하모나이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네, 이러한 어떤 질적 개선의 어떤 성과로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요. 저희가 일반 국민 의견을 다수 받은 것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의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중장기 경영 목표 전략 과제에 협력국 그린 디지털 기반 확대라는 과제로 실제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실제 전략에 과제화를 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제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소통을 해서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거를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재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특히 이 내재화 방식을 고민할 때 저희가 5월에 고객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고객분들께서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제 내부 직원 같은 경우는 나의 업무와 실제 전략과의 괴리가 없이 정말 밀접한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외부의 저희 다양한 파트너 일반 국민들 의견은 코이카 전략
잘 수립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정말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딜리버리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고객들이 전략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접하실 수 있게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저희가 어떤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저희가 어떤 액티비티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저희가 올해 10월 27일 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중장기 경영 목표 올해 가장 중요한 개편 골자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경영 방침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 새롭게 도입된 조직문화 혁신의 방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과 우리 직원과 이 모든 저희 생태계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또 캐주얼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484명, 약 50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약 150개의 언론 보도가 나갔고요. 이러한 어떤 소통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코이카가 더 나은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조직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파트너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소중한 어떤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1,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담은 우리의 중장기 경영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페이지인데요. 네, 기존 중장기 경영 목표 체계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요 개편 사항은 정부 국정 과제에 맞게 저희 비전의 슬로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저희 신정부의 국정 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ODA의 전담 기구로서의 우리의 어떤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요. 그래서 선진국형 개발 협력 추진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좀 더 정부 정책과 얼라인할 수 있도록 바꿨고, 또 경영 방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 혁신을 넣었습니다. 조직 문화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기관의 경쟁력을 원천이라고도 하고요. 또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되게 중요한 어떤 가치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코이카가 되돌아본다라는 어떤 함의도 있었던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그 기존의 전략 과제는 4개의 필라에 3개씩 매칭돼서 4 곱하기 3 12개 과제였는데요. 이거를 확대 개편해서 4 곱하기 4 16개 전략 과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네, 다소 또 도전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늘었다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저희 코이카가 이제 글로벌 이 위기 그리고 글로벌 어떤 휴머니테리안 이슈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의 틀을 외연을 확대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과감하게 또 좀 더 이렇게 개편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선은 가치 체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비전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슬로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의 얼라인먼트를 강화한 가치 체계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문성 강화라는 어떤 경영 방침을 조직 문화 혁신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저희의 어떤 원대한 어떤 포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가치 체계 단에서의 설명은 이랬고요. 이제 그 가치 체계 하부에 있는 전략 체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전략 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가지 필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기존의 4가지 필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SDGs 달성을 촉진하고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선도하고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오늘 또 선포식을 한 것처럼 저희가 ESG 중심 경영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4가지 전략, 4가지 필러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각의 필러의 어떤 목표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캘리브레이션하는 어떤
수단이 있었고요. 특히 세 번째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개발협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방식으로 약간 그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단순히 개발협력 생태계의 양적 확대,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양적인 측면의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고려했던 거는 저희가 이러한 어떤 창출했던 일자리라든지 저희의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질적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생태계 지속 가능성 제고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존의 ESG 중심 경영을 혁신 경영으로 이렇게 일부 문구를 바꿈으로써 단순한 어떤 ESG 중심이 아니고 ESG를 더불어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어떤 취지에도 부합하는 어떤 개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필라에 맞는 목표도 설정을 했고요. 빨간색으로 보시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달성 SDG 달성 10위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0위는 이제 코이카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파트너분들의 협력과 또 저희의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을 텐데요. 다행히 저희가 또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나가서 9위를 저희가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또 끝으로 세 번째 글로벌 개발 협력 생태계는 기존의 10만 명의 목표를 또한 달성을 이번에 해가지고요. 30만 명을 달성하겠다라고 저희가 좀 더 선언적으로 전략의 개편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네, 큰 전략 과제 4가지 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그 전략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과제도 이제 설명을 이제 개편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경영 목표가 150몇 페이지 되는 방대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해서 이것들을 세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략 과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전략 과제를 16대 전략 과제로 확대 개편했고요. 아울러서 전략 과제의 전략적인 배치를 하였습니다. 각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4개의 필라가 있잖아요. 각각의 4개의 필라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전략 과제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과제의 1번 과제를 가장 지금 경영 환경에 부합하고 코이카의 프라이어리티에 부합하는 과제로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달성 촉진의 필라의 가장 중요한 저희 과제로 본 거는요. 협력국 복합위기 대응과 평화 구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참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그런 표현이 어느새 익숙해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이 이제 발생하고 더 강화되고 있는 어떤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저희가 좀 더 개발 협력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 있게 대응하겠다라는 측면의 개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필라 개발 협력 파트너십 선도는요. 파트너십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것을 저희의 프라이어리티로 짜서 1번 과제로 이 필라의 1번 과제로 넣었고요. 특히나 이제 개발 협력의 재원 확대라든지 또 민간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혼합 금융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민간 섹터와의 협업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협력 생태계 어떤 그 필라 측면에서는요. 저희 생태계 기반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의 과제를 넣었고요. ESG 중심 필라에서는 윤리 혁신 기반의 책임 경영 이행의 과제를 넣었습니다. 네, 세부적인 필라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 첫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촉진 필라의 이 3개 과제를 이렇게 4개 과제를 확대했고 1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협력 복합위기 대응과 평화 구축 과제를 넣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회 인프라랑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은 기존에 저희 코이카가 했었던 개발 협력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섹터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국의 사회 인프라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저희 또 저희 대국민 의견을 통해서 반영한 저희 디지털 기반 확대, 그린 디지털 기반 확대 과제까지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협력 파트너십 선도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과제에서 네 가지 과제로 확대했고요. 민간기업 협력 고도와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공공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저희 그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ODA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그 정부 기관들의 가운데서 코이카가 정말 중심이 돼서 또 ODA 분절화를 또 극복하고 좀 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공공협력 활성화도 과제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또 국제기구라든지 다양한 어떤 INGO, 글로벌 백신 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개발 협력 확대 과제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필라의 생태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전략 과제를 확대하였고요. 또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생태계 기반 고용 창출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인 어떤 일자리라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측면에서의 과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방향성에서 요 세 가지 필라를, 요 세 번째 필라를 저희가 좀 더 디벨롭먼트했습니다. 네, 끝으로 ESG 중심 혁신 경영도 이제 4개의 필라로 확대를 했고요. 네, 요 4개의 필라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오늘 저희가 다양한 어떤 파트너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묻고 소통의 주관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맞이했잖아요. 사실 이러한 저희의 행사도 어떻게 보면 저희 4.4 국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선도의 과제에 부합하는 저희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러한 소통의 주관을 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코이카가 좀 더 저희의 본업의 성과를 알려드리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어떤 소통의 주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저희의 전략과제 4.4와도 매칭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란 무엇이고 중장기 경영 목표를 이번에 개편할 때 어떠한 취지로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 개편 결과를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개편을 할 수 있었고요. 예, 이 개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나 국민분들께서 되게 적절한 또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어떤 개편이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전략이 성공적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거는 다 여기 계신 저희 파트너님들의 참여 그리고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전략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코이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파트너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가 또 경영 이번에 전략을 함으로써 이제 이 전략이 더 고객분들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작년 77점 내재화 지수라고 저희가 지표로 하는데요. 77점 대비 5% 상승한 또 이런 정량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저희 고객분들의 어떤 참여가 기반이 되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코이카 매년 또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 고객분들의 참여, 파트너님들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김지훈 과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기관이나 기업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중장기 경영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또 어떤 소통을 해주셨고 그 결과 생겨난 성과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중장기 경영 목표 개편 결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